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해안을 빌려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겠다. 이미 모든 것을 당신은 알고 있겠지만 나에게도 좀 알려줘라. 이게 바로 저희가 이분을 우리 코너에 모시는 이유죠.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막 목소리가 활기차십니다. 어제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가 다시 조건부 철회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합의가 되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어제 KBS TV에 나가서 예측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신임 대표가 예산을 합의 처리하고 네.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제안이지만은 그러한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아마도 오늘도 그 예산이 이제 마지막 국회 아니에요? 12월 정기국회? 네. 마지막 날인데 저는 예산이 합의 처리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필리버스터도 취소 불가능할 것이고 또 황교안 대표나 당 내에서도 역시 타협해서 조정되는 그러한 국회 운영보다는 네. 강공으로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역시 똑같은 국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4+1에서 이미 그 예산 관련해서는 뭐 500조 정도는 유지하되 1조 정도는 삭감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고 하던데요. 글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4+1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건데, 네.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법이나 정치개혁법도, 한국당을 제외시키고 통과를 하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었지만은, 네. 한국당에서 이제 새로운 신배철 원내대표가 어제부로 탄생되기 때문에, 네. 어제 그러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이제 당선된 심재철 대표가 예산안은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는 취소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 취소 자체가 원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다시 흔들리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한국당 지도부에게 또다시 끌려다니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4+1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가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의원 대표 나오기 전에 원내대표 나오기 전에 민생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공수처법 같은 그런 신속 처리 법안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상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주면 우리가 더 얼마든지 처리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재철 의원이 지금 되면서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뺀다라고 한 내용도 쟁점 처리 법안이 아닌 비점 법안과 그다음에 뭐 데이터 3법 이미 올라가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네. 그 얘기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었었는데 그거를 오케이를 했는데 또다시 의원총회에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총회에서 새로 뽑아놓고. 원내대표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면요. 네. 정치권에서는 과거 전임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되게 무효화시킵니다.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인영, 나경원 두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사항은 지금 무효화되고 이인영, 심재철 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제 유효화한데요.
어떻게 됐든 심재철 원내대표로서는 5선 경력에 경륜 있는 비황 후보가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그 제1성으로 예산은 합의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것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제1성은 좋았는데요. 물론 어제는 새로이 제1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했지만은 양보를 해줘야죠. 예의를 지켜야죠. 그랬지만은 이제 심재철 대표가 그러한 얘기를 하고 대여 협상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당 인준 의원총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어제 예산도 지금 뭐 말은 3당 소소위에서 한다고 그러지만은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은 오늘 중으로 저는 어렵게 보고요. 오늘을 넘기면은 이제 12월 정기국회는 끝나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예산도 통과하고 검찰개혁법, 정치개혁법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재철 의원이 52표라고 하는 높은 수를 얻어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의원이 처음 한 게 바로 필리버스터 관련된 합의잖아요. 야당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의원들끼리는 우리 의원의 얼굴 살려주자 이런 의미에서라도 좀 받아주는 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좀 장악을 못하나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업무의 관련상 그렇게 나경원, 이인영 여기에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흔든다고 하면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혹시 그 의원님 보시기에 심재철 의원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강경한 그런 투쟁적인 분이죠. 투쟁적인 분이다. 네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심재철, 김재원 정책위원장 팀을 잘 파악해서 그때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큰 코 다칠 거예요. 그러면 심재철, 김재원 이 두 분이 각각 역할이 뭐 배드캅, 뭐 굿캅 이렇게 나누듯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각각 하시게 될까요? 글쎄요, 역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는데 정책위원장이 어떤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아무튼 심재철, 김재원 팀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들이고 상당히 전략적 마인드도 가지신 분들이라 민주당에서 적 대처를 잘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게 가장 중요한 때 임기 5개월에 단임 원내대표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물려있고 패스트트랙 등 정치 현안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당내에서는 한국당의 차기 총선 공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와 어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 당선된 후에도 현역 의원 50% 이상을 물갈이 하겠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 의원들의 의지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알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내부 알력이 있을 것이다. 복잡하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북한 그렇기 때문에 사기 말기 원내대표는 항상 비주류가 당선돼서 현역 물갈이를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 한국당의 공천 작업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흥미를 가져오게 됩니다. 몸으로 나서는 그런 분들이 백의종군하는 형식으로 몸으로 앞에서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하나만 그렇죠. 여쭤볼게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로 추정되는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센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향후 북미 간의 움직임이나 우리가 취해야 될 대응 이건 뭘까요? 어떤 북미 간에 그렇게 막된 말들이 오고 가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큰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또 김영철 북한 위원장도 우리는 이상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막말 대결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럴 게 없다. 사실 12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12월 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대화 기간이 앞두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있어요? 때문에 그러한 막말을 주고받지만은 서로 필요하고 두렵기 때문에 저는 북미 실무 회담을 한번 해서 서로의 의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없어 보이는데 한번 내기 한번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없어 봐서는 안 되죠. 희망도 좀 섞어봐야죠. 네, 어쨌든 그래 없는 걸로 하고 의원님은 있는 걸로 하고 내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하는데요. 그 지금 추미애 의원 이번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이제 신경 써야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추미애 장관도 뭐 녹록지 않은 분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죠. 어제 오늘 뭐 요즘 한국당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녹록지 않는 분들이 이제 장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무사히 통과돼서 법무장관이 임명되면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할 것이고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도 할 수 있겠지만은 추미애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내야만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안 여쭤보는 게 나을 뻔한.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잖아요. 안 여쭤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